커가면서 발달이 걱정돼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주변에서 다들 발달 교구가 좋다고 해서 저도 몇 개 사봤어요. 그런데 하나둘 사다 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엔 이거 정말 필요한 거 맞아? 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불안한 마음에 샀던 건지 이게 정말 아이에게 꼭 필요한지 확신이 안 섭니다. 괜히 돈 쓴 걸로 신경이 날카로워지네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죠. 많죠. 또 옆집에 애가 뭘 하고 있다 하면 우리 애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고 또 따라하기도 하고요. 어디 가서 뭐 보면 저것도 필요한 거 아니야 또 따라 사고요. 아이를 키울 때는요, 사실 부모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를 키우면 사실 제일 좋아요. 교구라는 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교구라는 것은 좀 발달을 좀 더 빨리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패키지 투어하고 마찬가지라 네네. 봐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거기서 혼자서 가는 것보다는 미세한 걸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패키지 투어처럼 빨리빨리 이 장소 저 장소 가서 예. 탁탁탁 볼 수는 있지만 예. 정말 천천히 혼자 여행하면서 볼 수 있는 느끼는 수많은 것들은 또 놓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고 발달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미묘한 변화를 캐치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변화에 내 자신이 적응해가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발달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스스로 발달할 때 제일 잘 발달하는데 어떤 재료를 다 던져주고 거기서 애들 보고 하라 그러면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발달은 항상 교구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좋고요. 교구를 쓰는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교구를 쓰지 않으면 내 아이 발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인가. 네. 그리고 내 아이 발달이 다른 애에 비해서 늦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고민 그런 건 들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인류 역상 교구를 쓴 적이 언제부터 같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교구란 것이 발달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구를 써야만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쓰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가 크는 게 제일 잘 발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이제 교구를 사서 엄마가 이걸 가지고 아이와 더 잘 상호작용하고 뭐 잘 사용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반드시 교구가 있어야 아이들이 잘 크는 건 아니다. 저는 도리어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거 없이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오. 왜냐하면 애들은 인생에서 항상 교구가 있지는 않잖아요. 네.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돈 너무 들이는 육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돈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뭘 해가지고 좋다보다 안 해도 되는 걸 왜 들이는데요? 맞아요. 도리어 그런 걸 해가지고 자꾸 교육 발달시켜주면요. 애가 나중에 스스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저는 권장 안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가정 환경에서 그렇죠. 아이들이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럼요. 능력을 키워주는 그게 제일 게 좋은 중요하다.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도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애들은 알아서 커. 알아서 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좀 기다려줘. 그걸 믿어줘야 급하게 돼요. 가지 마. 그럼요. 예. 선생님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요. 예. 좀 아이를 믿어보면서 좀 기다려주면서 부모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일상 그렇죠.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자,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카시트에 앉으려 하지 않는 아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듭니다. 아기가 울고 발버둥 칠 때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흔들려서 그럴 때마다 에이, 그냥 안고 타면 안 되나 하는 유혹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카시트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부모님들도 너무 이제 우는 아이들을 보면 이거 카시트 꼭 태워야 돼? 몰래 이렇게 살짝살짝 안고 타는 부모님들 경험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데 생각보다 쉬워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전에 카시트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난리 났죠. 네. 95% 엄마들이 이 법을 누가 만들었냐고. 왜냐하면 이거 불가능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그래. 요즘은 95% 엄마들이 쉽게 사용하죠. 그쵸. 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 카시트 사용 문제는 애 문제가 아닌데 자꾸 이런 문제를 애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이는 적응할 수 있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면 돼요. 다만 이걸 애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육아의 모든 문제들은 첫 번째가 아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부모가 변화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육아 문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를 들어 때를 쓰는 애 같으면 때를 쓰는 고치는 법은요. 때를 안 들어주면 돼요. 그럼 저절로 때가 안 써요. 근데 우리는 보면 자꾸 애 떼쓰는 애 고칠 거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요. 이것도 그냥 애한테 무조건 앉아 이 느낌을 주면 돼요. 그러면 되고 네네. 실제로 잘 안 뜨는 애들도 보통 나이가 들면 이제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합니다. 나오고 싶어 했는데도 이때도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면 몇 번 때를 쓰다가 다시 이거 무조건 앉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쉽게 카시트에 적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 문제이지 애 문제는 아니라 이거죠. 고치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가 먼저 바뀌면 돼요. 네. 너 이거 무조건 써야 돼.
운다고 고민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느낌을 주고 그런 애한테 바디 이미지로서 너 이걸 해야 된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네. 그러면 애들은 쉽게 적응합니다. 간혹 가다가 사고 안 나니까 안고 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만 위험하죠. 실제로는요. 이 애들은 흔들지 말라 그러죠. 네네. 흔들 머리 나빠져요. 내 손상 받죠. 이 흔드는 것보다 급브레이크 바꿀 때가 더 심하게 충격을 줘요. 네. 그래서 안고 타면 사고가 안 나도 애들은 머리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고 타는 건 안 되고 아이가 차를 타면 무조건 카시트 쓴다. 네. 이 느낌을 애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카시트 쓸 때는 옛날에는 한 2돌까지만 뒤보기로 했죠. 네. 근데 이제는 적어도 2돌까지고 이제는 3돌, 4돌까지도 가능하면 뒤보기로 고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침이 또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뒤보기 쪽으로 이제 지침한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여기에서도 또 포인트가 부모의 일관된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부모들이 아이가 막 울고 떼쓰기 시작하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이 힘든 순간을 빨리 넘어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안 돼 했다가도 그냥 알겠어. 다시 반대의 상황을 들어주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고 이런 일관되지 않은 태도들 때문에 오히려 육아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마음 예.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애들이 엄마한테 반응하기 다 틀리거든요. 네. 근데 육아에서는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 또 카시트는 꼭 타야 되니까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도 좀 단호한 태도, 일관된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할 때마다 고민이 많아져요. 주변에서 예방접종이 문제가 많다는 등 얘기도 종종 들리고 심지어 예방접종이 자폐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논문이 있다는 말까지 들으니 걱정이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늘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 예방접종 괴담 저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예. 예방접종하면 뭐 이게 안 좋아진다, 뭐 네. 자폐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고 부모님들의 불안함이 굉장히 증폭이 되거든요. 그럼요. 뭐가 맞는 걸까요? 우선 예방접종의 안전성은요 이미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연구에 의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기본으로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상 반응이 거의 없고요. 지금 무조건 맞으라는 거 맞으면 됩니다. 네. 저도 맞았고 저희 네. 아이들도 맞으라는 접종 다 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물론 백신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죠. 이상 반응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상 반응은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가 되는 이상 반응은 지금 맞는 접종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폐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 보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네네. 나왔는데 그 논문이 나온 다음에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똑같은 답이 안 나와요. 아. 자폐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고 다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그 자폐를 일으켰다는 그 논문 자체가 데이터를 조작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조작해가지고 그 논문 자체가 취소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자폐가 일으킨다는 그 논문 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네네. 취소가 됐다는 이야기를 암만 올려도 이걸 사람들이 퍼나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정보는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유효기간이 안 적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유효기간이 적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가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육아에 관한 그리고 접종에 관한 그 전문가의 최신 의견을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온라인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선별 수집하셔서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은 우리 하정원 선생님께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간혹 뭐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아주 극소수고 안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중요한 것은 주셨네요. 접종을 안 했을 때 손해보는 것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리고 요즘 홍역 같은 것도 옛날에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파상풍 같은 것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일본령 같은 것도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네. 어린애들이. 근데 요즘은 그 병을 보기도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접종은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덕과 실을 따지는 거지. 근데 그 정도 위험성은 감수하고 살아야죠. 인생은. 그렇죠. 네, 백신의 뭐 부작용이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작용보다 훨씬 더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낫죠. 네, 예. 이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요즘 걱정이 많아진 초보 엄마입니다. 아기가 혹시라도 감기에 걸릴까 봐 외출하는 게 겁이 나요. 밖에 나가면 먼지라도 묻지 않을까, 혹시라도 세균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집에서만 지내고 있어요. 다른 부모님들도 저처럼 고민할까요?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고민하죠.
특히 공기 나쁘다 그러면 많은 고민합니다. 아니, 근데 아기를 처음 봤을 때는 네. 너무 조그만한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게 말이 돼? 첫 외출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렇죠. 어느 시기에 외출을 하는 게 적당하고 괜찮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외출은 사실 중요하죠. 우리가 집에서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외출을 하는 게 중요한데 외출을 해야지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있고 새로운 것도 경험할 수 있고 사람들을 갖다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반대급부로 사람 만나면 감기 걸릴 수 있죠. 바이러스들. 바이러스 옮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뭐 아주 심각한 병이 돌지 않는다면 애들은 적당한 병에 걸리는 것들이 손해만 보는 건 아니에요. 바이러스에 적당히 노출돼야 애들이 면역을 만드는 연습을 하면서 애들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병을 너무 기피하면 안 돼요. 감기 정도는 걸려봐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애들이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역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신생아 처음부터 외출은 가능해요. 네. 우리 접종할 때 가잖아요. 그쵸. 그 가는데 문제는 꼭 필요한 경우 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 흔히 3-7이라 그러죠. 그때까지는 가능하면 안 나가는 게 좋겠죠. 3-7일 누구도 안 만나고 예, 안 집에도 만나고 아무도 있죠. 못 오고. 어릴 때는 좀 그렇지만 사실 금지된 개념은 없어요. 예. 아무리 어려도 외출은 가능합니다. 아. 외출을 많이 할수록 애들은 좋습니다. 나가 노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네. 하루 종일 나갈 수 있으면 나가도 돼요. 네. 다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집에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많을 때, 그 꽃가루 많이 날릴 때는요. 가능하면 집에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집에서도 가능하면 공기 정화기 좋은 걸 써가지고 애들 공기를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만 네. 그게 아닌 맑은 날, 공기 좋은 날, 너무 춥지 않은 날이라면 가능하면 많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많이. 많이 나가서 아이들이 다양한 자극을 받기 때문인가요? 다양한 보다도 나가 노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어디 뭐 공원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람 얼굴도 보고 애들과 어울려 놀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외출하는 것은 집이란 보호된 환경을 떠나가지고 애들이 새로운 세상에 나간다는 그런 면도 있어요. 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외출을 해야 돼요. 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외출을 해야 돼요, 애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는 하루 종일 나가 놀아도 괜찮아요. 네. 네. 하지만 요즘 또 많은 아이들이 네. 나가 노는 게 참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그렇죠? 나가 놀지 않으면 애들이 이 모든 거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나가 놀아야지 애들이 사람들이 협동심도 기르고 이 진취적 기상도 기르고 애들이 놀면서 애들이 그 두뇌도 발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은 노는 것들이 어떤 공부보다도 더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선행 학습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애들한테는 노는 걸 제일 우선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엄마가 모든 건 그 다음이지 노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네.